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섹션 6.3의 선형 변환의 핵과 상 단원을 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잘 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섹션 6.3 선형 변환의 핵과 상. 자, 먼저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T가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Rn에서 Rm으로 갈 때 지난 시간에 선형 변환과 행렬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베이시스 우리말로 기저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둘 다 표준 기저일 때 행렬로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전 단원에서만 그랬고요. 그래서 커널 오브 T라는 걸 정의할 건데 얘는 뭐냐? 사실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0공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또는 0공간이라고도 해공간하고도 같은데 그러니까 T라는 걸로 보냈더니 걔가 0벡터가 된다. 즉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U들을 다 모아놓은 걸 T에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핵이라고 하고요. 보냈더니 죽는다. 그런 걸 다 모았고요. 요게 뭐에 해당한다? 요게 사실은 해공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오브 T라고 하는 거는 보낸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상인데 RN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밀어서 보내서 그럼 RM에 있는 것들 중에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튼 다 모아놓은 거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행렬로 따지면 뭐랑 같은 거냐면 해공간하고 열공간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요. 라고 어쨌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해공간, 열공간. 네. 자, 그랬을 때 정리 6.13을 보시면 커널 오브 T, 즉 T의 핵은 Rn의 그냥 단순한 부분 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널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커널은 왼쪽에 있고 이미지는 오른쪽에 있는데 그 커널은 단순히 부분 집합인 게 아니라 부분 공간이다. 단순히 부분 집합인 게 아니라 이렇게 꺽쇠, 부등호 모양을 써서 이거를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증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로 저렇게 쓰고 자,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게 혹시 헷갈리실까봐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겠지만 R3 안에 뭐 원점만 있을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혹은 뭐 원점을 지나는 뭐 이런 평면 여러 개가 있겠죠. 혹은 전체가 다 3차원이라고 치고요. 뭐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요. 원점을 안 지나면 안 됩니다. 자, 정리 6.14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지도 역시 오른쪽에 있는 거에 부분 공간이 된다. 여기서 이미 기호를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둘 다 무조건 부분 공간이 된다. 부분 공간이 아닌 건 저희가 잘 다루지 않아요. 가끔씩 다룰 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예제 6.17을 보면 자, 이제 정의를 했으니 중요한 예고요. 자, 일단 살펴보죠. T라고 하는 걸 R2에서 R2로 가는 제가 별말 안 써도 그 선형 변환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함수나 사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1차 변환만 다루고 있고요. 그 상수항이 없죠. 2x-y, 0 1차식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커널 오브 t하고 이미지 오브 t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커널 오브 t라고 하는 거는 보냈을 때 다 죽어야 되니까 이 통째가 0,0이 돼야 되니까 앞에 것만 0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는 x, y인데 요거 관계식을 만족하면 y가 즉 2x죠. 대입해줘요. 그럼 x에는 아무 조건도 없는데 실수라는 조건만 붙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x를 뽑아내고 나면 1,2로 스팬이 되니까 구했죠. 네. 이미지 오브 t는 뭐가 되느냐 구해보면 여기서 있는 거를 전부 다 보내서 그걸 다 모아놔요.
그럼 x, y가 다 변할 때 2x-y, 0 이런 걸 모아놓은 집합이 될 텐데 근데 사실 얘는 0은 어쩔 수 없지만 2x-y가 이제 사실 얼핏 봐도 이게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을 것 같죠? 그거를 이제 조금 제대로 써보면 내가 임의의 a에 대해서도 2x-y가 a가 되는 그런 x, y가 항상 존재하죠. 그냥 사실은 2분의 a, 0을 집어넣어 심지어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근데 뭐 여러 개인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image of t라고 하는 거는 그냥 a, 0으로 바꿔서 a는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a를 묶어내고 나면 1, 0으로 스팬이 되죠. 자 그리고 뒤에서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번 장의 가장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개수 정리, 즉 랭크 널리티 정리라는 걸 뒤에서 배울 건데 그 두 개의 합이 n이다. rn에서 rm으로 갈 때 이 앞에 거의 숫자랑 같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미리 땡겨서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해 가실 거예요. 커널의 디멘션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할 거고 이미지의 그 차원을 아니지 커너 맞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그 상의 차원을 갖다가 우리가 랭크 개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합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 6.15를 보시면 중요한 예였고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예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2는 너무 쉬워. 적어도 뭐 2, 3 혹은 뭐 3, 2, 3, 3, 뭐 3, 4 요 정도 선에서 시험에 나오겠죠. 혹은 2, 4 뭐 이런 거 정도 선에서 RN에서 RM 제가 이제 쓰다가 한도 이제 안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예, 생략할 건데 요게 선형 변환일 때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쓰다가 요거는 이제 좀 제가 강조를 하려고 썼어요. T가 1대1 변환이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냥 1대1이다. 즉 단사다.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뭐랑 동치다? 커널이 우리가 정의한 게 0벡터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대1이 T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단사다. T가 단사다 하고 T가 커널이 저걸 이제 커널이 트리비얼하다 그러는데 핵이 자명하다. 트리비얼하다. 그래서 커널이 트리비얼한 거랑 핵이 자명한 거랑 T가 단사한 거는 서로 동치다.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 정리 6.16으로 넘어가서 자, 커널 오브 t가 0벡터다. 아, 단사구나 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물론 증명은 안 했지만요, 저희가. 그럴 때 v1부터 vn까지를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t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안 썼는데 별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rn에서 rm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n이에요. 그 rn에서 쓸까요? t가 안 썼는데 별 얘기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rn에서 rm으로 가는 거고요. 그때 얘가 만약에 앞에 쪽에서 보내는 쪽이 다 1차 독립인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물론 rn에서 제가 안 써도 여기 있었죠. 그걸 이제 다 보내면 왼쪽에서 1차 독립인 걸 가져와서 오른쪽에다가 보내면 걔도 역시 1차 독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긴 다르죠. RM에서 1차 독립이 된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경우를 적어놓은 건데 사실 꼭 N일 필요는 없고요. K로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더 작게 있어도 예를 들면 3차원에서 사실 개수가 똑같으면 1차 독립이기만 하면 얘가 기저가 될 텐데 조금 모자라더라도 보낸 거는 1차 독립인 걸 보내면 무조건 1차 독립이 된다. 언제? 단사일 때, 커널이 자명할 때, 핵이 자명할 때는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차 변환 중에서 뭐 프로젝션,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1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베이시스 이렇게 있는 두 개가 기저였는데도 그게 기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핵심 조건이에요. 굉장히 역시 중요한 정리고요. 근데 반면에 정리 6.17은 조금 달라요. T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t가 그냥 선형 변환이다. 그 얘기는 제가 안 썼고 Rn에서 Rm으로 가는. 근데 V1부터 Vn이 Rn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실 요것도 딱 n을 쓰면 생성하는 순간 베이시스가 되는데 얘는 심지어 더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굳이 n개보다 늘리는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도 k로 바꾸고 k가 이번에는 n 이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아무튼 생성하기만 하면 보내고 난 녀석은 근데 제가 여기는 도를 안 쓰고 얘는 는이라고 썼는데 왜냐면 이 다시 RM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오브 T를 그러니까 T의 상을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생성은 스팬이라고도 하고 generate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되게 자주 쓸 정리들이고요. 둘 다 별표를 제가 쳐놨죠. 그래서 예제 6.18 사실 요 예는 제가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책에 있어서 했는데 요 예는 실전에서는 사실 더 뒤에 있는 것들을 땡겨와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가 많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책에 한번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그래서 t는 xyz를 보내서 뭔가 가는데 제가 형태를 안 적었지만 얘는 R3에서 R3로 가는 거겠죠. 저렇게 적혀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뭘 해라? 베타라고 하는 거를 E1, E2, E3는 앞쪽에 있는 표준 기저죠. 걔네를 t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사실 갔을 때 원래 E1, E2, E3는 생성하니까 보냈을 때 생성하는 건 맞는데 이게 다시 1차 독립이 되느냐는 별개의 얘기라 그랬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얘가 단사가 돼야 돼요. 커널이 자명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 집어넣으면 여기가 3,1,0 나오고 그 다음에 2, 2, 3를 집어넣으면 각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걔네가 다시 보낸 쪽 R3의 기저임을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보여라. 라고 했는데 물론 무식하게 얘를 그냥 가우스 소고법을 써가지고 얘가 뭐 1차 독립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T의 E1, E2, E3인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꼭 E1, E2, E3가 아니라 여기다 다른 어떤 기저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것도 자동으로 한 번에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T에 대한 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 게 지금의 목표예요. 그 솔루션을 보면 그래서 T가 단사인 거랑 그 다음에 커널이 핵이 자명한 게 동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커널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커널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었는데 책에서 이제 괜히 한번 직접 정의로 보여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뜻 한번 오랜만에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T가 저렇게 생겼는데 얘가 과연 전사일 것이냐 온투일 것이냐 그럼 A, B, C를 임의로 놓고 그게 되는 XYZ를 ABC에 의존해서 찾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역시 가우스 소거법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형대수는 1장부터 끝장까지 가우스 소거법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혹시나 부족하시면 1장은 꼭 다시 1, 2장은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냥 개수행렬만 많이 적었는데 이번엔 뒤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ABC에서 Augmented Matrix 첨가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요거를 풀면 사실 이 뒤에가 있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0일 때는 그냥 쭉 쓰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실전에서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은 없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1행 제가 1행하고 2행을 받고 오랜만에 저거 써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지금 첨가행렬 뒷부분도 바뀐 거 보이시죠? 000이면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는 2행 대신에 2행에서 3행에다가 1행에다가 3배를 해서 빼고 그 다음에 3행에 이제 1행을 더해서 하는 작업을 두 개 동시에 하면 이게 뭐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1,1 성분에 있는 1을 피봇 주축으로 삼아서
3배에서 빼주고 여기 한 배에서 더해주고 해서 00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시나 상수항 쪽이 귀찮습니다. 그리고 2, 3을 바꿔주고, 왜냐면 2, 3은 이제 나누기가 좀 뭐하니까 1인 걸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런 작업을 그 elementary row operation, 기본 행연산을 거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B, B 플러스 C. 자, 여기까지가 하면 어때요? 밑에가 0이 되면서 상삼각행렬이 나왔으니까 사다리꼴 행렬이 나왔다. 근데 문제는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거 아직 조금 덜 썼는데 마이너스 2c 이렇게 하고 나면 3분의 가 들어가니까 계산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답안지를 컨닝했습니다. 컨닝하면 중략,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꽤 복잡해요. 뒤에가 살아있으면 상당, 그래서 전산걸 직접 보이는 거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방법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기 B, C, A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B 플러스 C,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B 플러스 2C 여기까지 얻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에서 결국은 내가 이미 ABC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TX를 해서 이게 되는 그런 XYZ를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게 요 첨가 행렬로 나타내진 거의 해집합인데 찾았더니 이렇게 찾았어요. 즉 T는 전사인 걸 알았으니까 즉 이미지가 알쓸 정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사를 보이는 과정은 지금 보셨다시피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 뒤에 다음 정리 6.2를 사용하게 되면 Rn에서 Rm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이 똑같이 차원이 같은 Rn으로 가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차피 얘가 그 전사인 거랑 단사인 거랑 가역인 게 다 동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 이걸 직접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풀었길래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전사를 보였으니까 두 번째로 단사를 보여야겠죠. 단사는 차라리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푼다는 거는 이제는 행렬의 결국은 커널, 핵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은 핵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은 해공간을 구한다는 거니까 역시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되는데 사실 앞에서 이미 이게 지금 완전히 헛고생은 아니었던 게 뒷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뒷부분을 제외하면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베껴서 그대로 쓸 거고요. 그러고 나면 좀 빨리 넘어가면 하나, 둘,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복붙해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제가 직접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뒷부분이 복잡해서 계산 생략했는데 사실 여기는 굳이 생략 안 해도 되죠. 사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해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1, 0, 1, 그 항등행렬 111, 요 대각선만 살아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는 사다리꼴이었고 여기까지 했을 때 기악 사다리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했을 때 이거의 해공간은 000밖에 없죠. 즉 커널이 이걸 만족하는 XYZ가 커널 핵이었는데 그 핵을 다 구해봤더니 000밖에 없으니까 0벡터밖에 없구나. 즉 커널이 트리비얼하다. 핵이 자명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T는 단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전사 단사가 다 됐으니까 정리 6.16하고 6.17에 의해서 자 근데 저기 각각이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좀 이따 보고요. E1, E2, E3가 앞쪽에 있는 R3의 기저이니까 거기다 T를 입혀도 역시 베이시스를 기저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각각 중요한 게 조금 포인트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6.16에서는 커널 오브 T 단사인 게 중요했어요. 6.17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앞쪽이 생성할 때 이거는 T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미지 오브 T를 생성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얘가 마침 전사가 되니까 이미지 오브 T가 전체랑 같아서 그래서 R3를 이제 요게 중요할 때는
1차 독립인 걸 보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주면 여기서 결국은 독립인 파트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서 생성 부분이 나와서 두 개 합쳐가지고 기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실전에서 낼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풀고지 않고 뒤에 걸 써서 풀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진도를 이제 곧 다음 시간 정도에 진도가 마칠 것 같은데, 진도를 마치고 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실전에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어쨌든 6.18에서 하는 얘기는, 이건 좀 당연한 얘기예요.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 막 복잡하게 배웠던 행렬과 선형 변환의 관계, 그치만 그냥 둘 다 표준 기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썼을 때 행렬 표현을 그냥 A라고 하면 그냥 여기 X 벡터를 AX로 보내는 그냥 단순한 그거였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그러면은 커널 오브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다? A의 그냥 우리가 알던 해공간을 구하는 거고, 또는 뭐 영공간을 구하는 거고, 이미지 오브 T라고 하는 건 열공간, 발음 헷갈리시면 안 되죠. 해공간과 열공간을 구하는 거랑 같다.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치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기는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모든 게 사실 얘는 제 생각에 맨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순서가. 이거야말로 맨 앞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책에 있는 순서를 지켜서 썼고요. 어쨌든 정리, 드디어 오늘의 메인 정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개수 정리라고 불리우는데 랭크 널리티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아직 정의는 안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랭크가 개수고요. 앞에서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퇴화 개수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널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의 어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커널하고 이미지를 배웠는데 각각 둘 다 벡터 공간이었고, 그거의 차원을 두 개를 더하면 사실 걔가 n이 된다. 단 t라고 하는 건 Rn에서 Rm으로 갈 때 이 앞에 차원 n이 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곧 정의하겠지만 요 그 이미지 t의 차원을 개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퇴화계수라고 하는 거는 커널의 차원을 퇴화계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의 의미를 막 파고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리콜 앞쪽에서 나왔던 이제 섹션 2.3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A가 m by n 행렬일 때, m 곱하기 n 행렬일 때 A에다가 기본 연산을 해주는데, 기본 행연산도 하고 열연산까지 포함을 해서 막 여러 번 시행을 해서 결국 표준형이라고 불렸던 FR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m by n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항등행렬 R 곱하기 R 11111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이렇게 적당히 남는 거는 다 0행렬, 근데 이제 형태가 다 다를 수 있는 51, 52, 53에서 이런 형태로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었을 때 그때 R 값을 행렬 A의 개수, 즉 rank of A라고 쓰고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2장에서 한번 했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t라는 거에 이제 그 행렬 표현을 괄호를 씌워가지고 a라고 하면 정확히 이 개수하고 이 개수는 일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을 하진 않겠고요. 두 개념이 일치하는데 아무튼 이 공식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합니다. 이 개수 퇴화개수 정리는 너무 기니까 퇴화개수 빼버리고 그냥 개수 정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랭크 정리 또는 뭐 랭크 널리티 정리. 랭크 오브 t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지 오브 t 행렬로 봤을 때는 이게 열공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아무래도 행렬로 감을 잡아 놓으시는 게 편해요. 이미 경우를 해놓긴 했지만 결국은 행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오브 t의 상의 차원을 랭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널리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커널 오브 t의 차원으로 둘 다 벡터 스페이스였으니까 둘 다 부분 공간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일단 정의로 삼긴 했는데 여기서의 랭크와 여기서의 랭크가 같다는 건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뒤에 한 번쯤 설명할 일이 있긴 할 거예요. 이름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커널 오브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모아놓냐면 보냈을 때 0벡터가 되는 걸 다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널이라는 게 0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 죽는다는 뜻도 있고 0백 기본적으로 널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죽는 놈들을 다 모아놓은 거의 차원이다. 그래서 뭔가 이거랑 관련된다. 그래서 널리티라고 지은 거예요. 랭크의 이름은 사실은 행공간이든 열공간이든 지금 이 경우 열공간이죠. 열공간에서 얘가 살아남은 게 몇 개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랭크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제 6.19를 한번 보시면 요거 정의 안에 깔리도록 잘 외워주세요. 그러면 조금 복잡해졌죠? XYGW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1차식으로 보낸 이런 선형 변환인데 딱 보니까 R4에서 R3로 가는 그런 1차 변환이 있고 그거의 개수와 퇴화 개수를 한번 개수하고 퇴화 차수라고 하는군요. 퇴화 개수야? 퇴화 차수야? 네, 다시 책을 확인해 봤더니 퇴화 개수가 아니라 퇴화 차수네요. 네. 뭐 퇴화 개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겠고요. 퇴화 차수, 네, 개수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수와 퇴화 차수가 있는데 각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솔루션을 보면 역시 요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보면 자 A라고 하는 행렬을 이 T의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을 적으면 별거 아니죠. 그냥 여기 있는 개수들을 1, 1, 1, 1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게 y가 없으니까 1, 0, 2, 1 그 다음 마지막은 1, 1, 3, 3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책에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푸는 게 더 간단해서 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역시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얘를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이제 요걸 1,1 성분을 갖다가 주축으로 해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또 피벗으로 해서 두 배에서 빼주면 이게 통째로 없어지죠. 그러면 얘가 벌써 그 사다리꼴 행렬이 나왔죠. 물론 아직 기약 사다리꼴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잘 보시면 요 leading one, 요 피봇, 그 주축이 요게 두 개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살아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이나 뭐 이런 게 살아있더라도 앞에 처음으로 영환인 게 나오는 걸 제외한 뒤에 부분이 나오는 것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거였고 앞부분이 종속변수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요 종속변수하고 그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개수가 지금은 각각 2인데 각각이 뭘 뜻하느냐면 랭크와 널리티, 즉 개수와 퇴화 차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 널리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 이거랑 연관되는 얘기인 게 사실 여기서는 운 좋게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기본 행연산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다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개수가 정확히 랭크 개수가 되는 거고 요 자유변수의 개수만큼 정확히 그 커널 즉 핵이라고도 부르고 행렬의 경우에는 영공간이라고 불렀죠. 자유변수의 개수만큼 예를 들면 ST 해갖고 그거에 나오는 방법을 제가 몇 번 써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개수가 정확히 널리티가 된다. 그래서 얘는 2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책에서는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역시 행렬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책에서는 우리가 일단 t가 어떤 지금 얘가 뭐 커널이 어떤지 이런 건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그치만
1차 독립인 걸 1차 독립으로 보내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서 심지어 정확히 앞쪽이 n개니까 더 무조건 n개를 다 가져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n개를 썼구나. 제일 뻔한 표준 기저 같은 걸 가져오면, 그러니까 얘가 일단 앞에 R4를 다 생성하니까 보낸 거는 무조건 뒤쪽을 다 R3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스팬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쫙 이걸 이용하는데, 요 각각은 뭐냐면 행렬에서 E1, E2, E3, E4 제가 맨날 강조하던 게 뭐냐면 그게 각각 열을 뽑는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1열, 2열, 3열, 4열로 스팬된 그런 공간, 즉 정확히 얘가 그 열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녀석들의 걔네들이 언제 생성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중에 그 중복되는 그런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가우스 소거법이기 때문에 걔를 행으로 써줍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원래 행렬 A를 갖다가 그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들을 행으로다가 써주고 또 가우스 소거법을 그냥 하면 됩니다. 행으로 바꾸고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요 녀석이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한 거냐면 요거 위치만 바꾸는데 마이너스 1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이너스 한 배 해서 아예 바꾸고 위치 바꿨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1,1 성분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빼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렇게 요걸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2,2 성분을 또 주축으로 해서 하면 나머지가 다 사라지고, 예,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요 앞에 두 개가 종속 변수, 뒤에 하나가 자유 변수인 걸 얻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랭크가 2고 널리티가 1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종속 변수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만 볼 거라서 요거의 차원이 뭐였죠? 그게 개수였어요. 그래서 랭크만 나옵니다. 그래서 랭크만 보면 그게 2고 개수가 2임을 구한 다음에 개수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랭크 널리티 정리를 이용해서 널리티라고 하는 게 두 개를 합한 게 n, 지금 R4에서 R3로 가니까 요 앞쪽 거였죠. 4 빼기 랭크 오브 t라는 걸 이용해서 4 빼기 2가 되니까 그래서 2를 구한다. 요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여러 번 돌려보면서 보시기 부탁드릴게요.